자, 지수로그 함수 시작할게. 자, 뭐 교재는 35쪽이고요. 오늘 좀 문제 한 15문제 정도 이제 풀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 일단은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나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시작할게. 자,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하고 로그 함수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점근선, 정점, 증감, 요철. 요철은 뭘까? 그치. 위보라블. 요철. 그러니까 뭐에 대한 판단을 가장 먼저 하시면 되냐면 개형 판단을 가장 먼저 하시면 되고, 자, 요게 신기하게도 트렌드예요. 요즘 트렌드. 그래서 오늘 한 1번부터 아니 오늘 3번부터 8번까지 3번부터 8번까지의 주제가 요 주제에 대한 얘기들이고, 오늘 거의 요 근래 나왔던 21번 정도는 다 다루거든. 지수로그 함수가 킬러로 나오면 21번으로 보통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나왔던 21번은 거의 다 다룹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먼저 뭘 보시면 되냐면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지수로그 함수만의 차별점, 특징. 이게 장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얘들아. 자, 일단 장점은 뭐냐면 좌표 계산에 용이하다. 좌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반적인 어떤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y는 fx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점을 a라고 잡아볼게. 자, 그럼 당연히 t, ft라고 잡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어떤 함수건 간에 이렇게 미지수는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임의의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아무거나 안 되는 거, 지수로그 함수만의 특권은 뭐냐면, 자,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y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y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x좌표를 설정하는 것은 모든 함수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여기 x좌표는 f의 역함수가 되는 거고,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y좌표가 주어졌을 때 x좌표는 역함수로서 출력이 되고, 이유는 왜 그러냐면 넣어보시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요 점을 b라고 하면 넣어보시면 f의 역함수에, 어이구야, f의 역함수에 t고, 야, 이게 t인 거 타당하잖아. 그치? 성립하는 식이지. 자, 그러니까 y좌표가 주어졌을 때, y좌표 t가 주어졌을 때 교점 x좌, 그때 x좌표는 그 원함수의 역함수로서 주어진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게 얘가 y는 x 3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이 함수는 당연히 이건 가능해. a라는 점의 좌표를 t, t 3승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이라고 잡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자, 그런데 뭐는 불가능하냐면 y좌표 t라고 주어진 다음에 b의 좌표를 모, t라고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왜냐면 얘가 t가 되도록 하는 x 값은 결국은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x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 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 로그 함수건 지수 함수건 이게 무조건 가능한 게, 자, 임의의 로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로그 2에 뭐 x-4 더하기 2 정도가 1 정도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자. 자, 그럼 y좌표가 t를 내가 이렇게 설정하더라도 전비의 좌표를 내가 그냥 바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그냥 얘를 t가 되는 x값이니까 얘 역함수를 그냥 구하시면 2에 x 마이너스 아이고 t-1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지고 y좌표 t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x좌표가 미지수건 y좌표가 미지수건 간에 내가 x건 y건 미지수를 잡아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올해 있다가 올해 나왔던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문제에서도 요 관점이 있었으면 쉽게 풀었고 이 관점이 없었으면 물 수가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본질은 대부분의 문제 한 80% 이상의 문제들은 그냥 전부 다 좌표 계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이거야. 단점은 내가 오늘 제일 많이 할 얘기가 계산인데 단점은 니네 맘대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는 게 장점이야. 좌표 계산이 중점적인데 계산이 불가능한 게 단점이에요. 연산 체계가 어쨌든 지수로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잘 봐봐.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로그 2의 x가 x-1이다. 얘는 지금 연산 체계가 로그고 얘는 연산 체계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걸 대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니네가 뭐 대수적으로 2의 x-1승 x라고 돌려봤자 이걸 또 갑자기 2의 x의 x-1승이라고 돌린 다음에 2인가? 한번 이런 식으로 가봤자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어쨌든 이방정식의 근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거든. 2 대입하면 딱 성립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일단 연산이 파괴가 되고 연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실제로 요 정도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보여드리면 얘와 얘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건 진짜로 사관학교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이거의 근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어 실제로. 이거의 근을 구하는 것이 문제였고 당연히 구할 수 있으니까 물어봤을 거고. 한번 잘 찍어보세요. 감이 좋으시면 한번 찍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하고 뭐가 보이세요? 두 개 있어요. 얼마? 두 개. 2하고 2 비슷한 거 하나 찍으면 되잖아. 2분의 1 아니고. 4 요렇게 두 개가 됩니다. 2 넣어 보시면 성립하고 4 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 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잠깐 해 보면 얘들아 이거는 우리 교양으로 좀 듣자.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y는 x가 주어져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 볼게. y는 x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지수함수 이렇게 그려 놓고 로그 함수 이렇게 그려 놓을 거란 말이야. 자 지금 내가 교점을 안 생기게 그렸고 자 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얘와 얘가 교점을 갖는다면 y는 x 위에서 존재할 텐데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이렇게 가파르게 커지니까 a가 커지면 방법이 없지 만날 방법이. 근데 a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누울 테니까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당연히 만나기 전에 어떤 중간 과정이 있을 거냐면 걔네 둘이 이런 순간이 있겠죠? 슉 요렇게 접하고 요렇게 접해 들어가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이때 밑도 존재하겠죠. 그쵸? 이해하시죠? 그럼 이때 밑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 요 정도의 좌표를 내가 t라고 잡아 놓은 다음에 a의 t승이 뭐랑 똑같아? 얘가 y는 x니까 t랑 똑같은 거잖아. 그런 다음에 모두 똑같겠어 접하니까. 미분계수도 똑같겠지. 혹시 a의 t승 미분하면 뭐지? a의 t승 ln a고 t 미분하면 1이거든.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돼요.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당연히 니네가 손가락으로 연산할 수 있겠지, 그치? 연산 집에 가서 꼭 해보시고요. 여러분 이과생이니까 꼭 해보세요. 아셨죠? 해보세요. 전 좀 귀찮아서 안 할 테니까. 그래서 계산하고 나면 2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럼 요게 어느 정도 근사값인지 좀 외우고 계셔야 돼요. 요게 한 1.44 정도 돼. 대략. 그러면 1.44에 근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무리수가 뭐가 있을까? 루트 2가 있죠? 그러면 a가 루트 2인 순간에서는 루트 2는 1.414 요렇게 되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지? 더 작으니까 y는 x하고 만날까 안 만날까? 만나겠지. 그치? 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만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교점이 있을 거고 교점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진짜로 당연히 교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은 난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계산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쨌든 연산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니네한테 교점을 구하라고 지금부터 시키면 그냥 미안하지만 이거밖에 없어. 격자점을 그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냐면 연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점을 찍어가서 푸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야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요 숫자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수원인데요. 수원에도 나와요. 지금 수원 문제 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내가 확인을 좀 시켜드릴 수 있냐면 요 정도 격자점 모는 종이를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 y는 x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로그 루트 2x가 지나가는 점들을 표시하면 1,0 지나지 그치? 2 대입하면 2,2 지나고 4 대입하면 4,4를 지나거든. 그럼 요렇게 지나가니까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지수함수는 요렇게 생길 거 아니야. 어이구 맞나?
그러니까 2,2에서 교점이 생기고 4,4에서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를 내가 뭐가 아니면 노가다가 아니면 절대로 찾아낼 수 없고 하지만 그것까지 물어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연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너네가 이걸 대수적으로 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풀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수론과 함수의 특징이고 장점이자 단점이야.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단점이야. 근데 왠지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마찬가지로 사인도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건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이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뭐 얘하고 뭐 로그 루트 2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계산할 엄두를 안 대고 그냥 포기하거든. 근데 여기선 계산할 엄두를 내는 거야. 왜냐면 그 뭔가 할 것 같고. 여기선 계산할 엄두를 아예 안 내요. 그쵸. 이거 어떻게 계산하게. 그쵸. 그치.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연산체계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계산이 쉽지 않다라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 오늘은 제가 팀 1에서 요 얘기를 합니다. 팀 1에서 요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가 있냐면 관계를 물어봐요. 두 개 이상의 곡선을 던져준 다음에 걔네들이 어떤 관계가 놓여 있냐.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 방금 전에 두 개의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역함수 관계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걔네들이 대칭 이동 관계에 놓여 있냐, 평행 이동 관계에 놓여 있냐, 뭐 아니면 회전 이동 관계에 놓여 있냐, 뭐 아니면 확대 혹은 축소 관계에 놓여 있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칭도 그냥 일반적인 x축, y축의 평행한 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냐, 아니면 점대칭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길기가 뭐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냐 이러한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고 실제로 내가 몇 가지 뭐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뭘 할 건지 보여드리면 로그 2의 4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런 함수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이 두 함수는 일단 밑이 같게 줬는데 얘네들의 관계가 뭔지 바로 판단하셔야 되고 실제로 점대칭이거든요. 그 점대칭이기 때문에 점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네들은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야. 오히려 삼각함수에서 당연히 대칭성을 쓰지만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요게 유행했던 해가 있었어. 지금은 요게 유행이 돌고 있는 거고 요거는 조금 과거에 한 2-3년 전으로 내려가야 되고 요게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다. 아니 뭐 사실 2번은 늘 유행하던 거 스터디셀러 같은 거 스터디가 아니라 그거 스테디. 스터디 같은 소리 하네.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뭐 2의 x승과 y는 뭐 로그의 2의 x 마이너스 1승 뭐 플러스 1. 얘네들이 뭔가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얘네들은 관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면 y는 x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선대칭이 이런 것들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 실제로 얘하고 얘는 x-1에 대해 선대칭입니다. 뭐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는 방법을 배우셔야 되고 그게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방법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요게 이제 팀2에서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룰 거고 다음 주 평일 날 아마 수투미적 하면서 같이 할 것 같아. 네 번째는 다시 계산. 방정식과 부등식. 그럼 여기는 조금 조밥 같은 단원 느낌이 더 들죠? 근데 여긴 조금 내가 내신에 초점을 맞춰서 내신에 초점 맞춰서 고런 얘기들 할 거고 요렇게 한 2주 정도? 2주 좀 안 되게 얘기를 할 건데 요렇게 하고 나면 지수로그 함수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트렌드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주간제를 드릴 만한 문제가 없는 게 거의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냥 내 지금 교재에 그냥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면 또 내가 이제 사설 모의고사 뒤지고 그래서 너네 좀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한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좀 한꺼번에 문제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까지 하면 웬만한 문제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 이러한 것들을 할 거고 어쨌든 거의 다 21번 난이도를 다룰 거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을 거고 근데 무섭게도 21번은 수능에서 킬러가 아니야 얘들아. 이게 오해하고 들으면 안 돼. 수능에서 킬러는 21번이 아니고 22번이기 때문에 21번 난이도 정도는 2등급의 경계지 우리는 목표가 2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지금 쫄아 가지고 괜히 이제 표정 썩고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미리 얘기합니다. 촉밥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셨죠? 아. 그래서 뭐 실제 22번 같은 거 우리 언제 다룰 거냐면 이제 그 두 번째 미적 분책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제 거의 다 22번, 30번일 거니까 그때 여러분의 그 지적 호기심을 풀도록 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일단 기본적인 얘기 먼저 시작할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개형 얘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 여기 잠깐 지루한다 10분이면 끝나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보세요.
자, 일단 지수함수는 요렇게 생긴 것 같아. 얘가 가장 말이 안 나오냐.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인 것 같고. 자, 얘를 가지고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대칭 이동을 좀 해볼게. 이걸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뀔 테니까 a의 마이너스 x승 요 정도로 쓸 수 있을 거고. 내가 이거를 x축 대칭을 해볼게. x축 대칭하면 요렇게 생길 건데 y의 부호가 바뀔 테니까 마이너스 a x승 될 거고. 자, 마찬가지로 얘를 이거 x축 대칭해 볼게. 그럼 요렇게 생길 텐데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 요 정도 정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증가 감소 감소인데 아볼 증가 위볼 증가 아볼 감소 위볼 감소. 아볼이냐 위볼이냐에 따라서 점근선을 아래에 두니 위로 두니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겠죠. 아셨죠? 그래서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은 두 가지인 게 아니라 네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니까 마찬가지로 네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로그 함수 기본적인 모양은 y는 로그 a의 x 요 정도로 잡힌다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이거를 x축 대칭하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요 정도 표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이거를 y축에 대칭하고 나면 이렇게 생길 텐데 y축 대칭했으니까 y는 로그 a의 마이너스 x 요 정도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마찬가지로 요거를 y축 대칭하면 요 정도 모양으로 생기면서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마이너스 x 요 정도로 생긴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이 네 가지가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의 기본적인 모양이다. 네 가지. 그래서 이 8가지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개형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하나의 지수함수 하나의 로그함수는 표현 방법이 한 가지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실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덜 떨어진 애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좀 많이 덜 떨어졌으면 요 정도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이렇게나 표현이 돼 있으면 이렇게 돌리셔야죠. 이게 훨씬 더 판단하기가 편한 거니까 이거를 또 갑자기 이렇게 돌려서 이거 x분의 1을 다루고 계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표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다. 자,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평행 이동을 좀 시킬 건데 자, 일반적으로 지수함수는 요 정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야, 근데 진짜 별거 아니지만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함수의 이름이 뭘까? 지수함수죠. 뭐 당연한 얘기지, 그치? 이 함수의 이름은 뭘까? 지수함수가 아니에요. 이거 신기하지, 그치? 이 함수 지수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 함수는 그냥 정식 명칭이 뭐냐면 지수함수의 평행 이동. 그러니까 진짜 문제를 낼 때 얘한테는 지수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아셨죠? 만약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내셨으면 잘못 내신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팁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세 가지 할 줄 아시면 돼요. 개형 그릴 줄 아시면 되고 정점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되고 점근선 찾으실 수 있으시면 되는데 점근선은 이 그래프에서 y는 n이지 않을까 싶어.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 찾는 방법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그냥 뒤에 딸린 그것. 근데 왜 뭐라 할 말이 없어 이거 미안해. 표현 방법이 딱히 없어. 뒤에 딸려 붙어 있는 요거. 요게 이제 점근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점은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진수가 왜 진수가 있어? 지수가 몇인 점? 0인 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정점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 지수함수의 정점은 일단 1번. 야, 모든 지수함수는 당연히 다 다른 점을 지나. 근데 모든 지수함수가 한 점에서 모이는 순간이 딱 여기에 있는 거지. 모든 지수함수는 다 여기 이 점을 지나갈 테니까, 그치? 이해하시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교점이다. 유일한 교점이다. 지수함수들끼리의 유일한 교점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어떤 의미도 있냐면 보시면 별 의미는 없지만 여기에서 속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올 때 0부터 1까지밖에 안 커지지만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확 증가하겠지, 그치? 아셨죠?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팀. 어쨌든 정점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점 찾으라 그러면 몇 콤마 몇일까? 지수가 1인 점이니까 m 콤마 0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m 콤마 n 플러스 몇?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개형이라는 건 내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같아. 예를 들면 y는 뭐 2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너는 어떻게 생겼니? 이거를 그리라 그러면 야, 당연히 x축, y축 같은 걸 그리는 초보적인 실수는 하지 마시고 여기는 얘는 그냥 원래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에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했겠지. 그러면 모양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점근선 y는 3을 아래에다 두고 요 정도로 생기게 되겠다. 요 정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형 판단한다라는 거고. 자, 로그 함수도 동일하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일반적인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평행 이동을 시키고 나면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요 정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얘도 이제 세 가지 개형, 정점, 점근선 요 정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점근선 찾는 방법은 진수가 0인 점, 진수가 1인 점. 인정? 자, 그러니까 얘의 정점은 왜 그러냐면 당연히 원래 정점이 1,0인데 평행 이동이 된 거니까. 그치? 그럼 얘 정점은 m 플러스 1,n이겠지. 그치? 점근선은 x는 m이겠지. 자, 요 정도 판단해 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y는 마이너스 로그의 뭐 2의 3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정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냐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 로그 함수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둘 다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대칭 한번 하고 요렇게도 대칭 요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점근선이냐면 x는 3이 점근선일 테니까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 아볼 감소하는 모양이 되겠다. 요 정도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들아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야, y는 k의 x 이거야 x제곱과 y는 k의 x제곱 사이에는 얘네들은 합동이 아니지. 그치? k의 값에 따라서 달라졌으니까 이건 당연히 합동이 아니란 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k의 의미는 뭐냐면 확대 내지는 축소야. y축의 방향으로 늘리거나 줄여놨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당연히 그게 지수함수에서도 먹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얘하고 얘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는 당연히 그냥 일반적인 함수라고 생각하면 그냥 확대 축소의 의미밖에 안 되겠지만 지수함수 입장에서 얘는 평행 이동이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마 와닿으실 텐데 8 곱하기 2의 x. 평행 이동인 거 보이세요? x축의 방향 얼마큼 이동했어? 3만큼 이동했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얘도 평행 이동이겠지. k를 내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미시 a인 지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뭐야? a의 로그 a의 k. 그러니까 얘는 a의 x 플러스 로그 a의 k가 될 테니 요거의 의미는 결국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의미합니다. x축 방향으로 로그 a의 k만큼 마이너스 로그 a의 k만큼 평행 이동이 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야, 로그 함수도 특이 평행 이동으로서 y는 로그 a의 x와 y는 로그 a의 kx를 비교를 해보시면,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보이죠. 왜냐면 로그 a의 k 더하기 로그 a의 x일 테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축 방향의 평행 이동을 의미한다. 플러스 로그 a의 k만큼의. 아시겠나요? 근데 당연히 주의해야 되는 건 이건 전혀 다르겠지. 잘 봐. y는 a의 x승과 y는 a의 k의 x승, 그리고 y는 로그 a의 x승과 y는 k 로그의 a의 x승. 자, 얘는 당연히 밑이 똑같을까 다를까? 밑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얘는 밑이 a, 얘는 밑이 a의 k. 밑이 다른 거예요. 얘는 밑이 a, 얘는 밑이 a의 k분의 1. 전혀 다른 거지. 아시겠죠? 당연히 이건 평행이동이 아니고 이건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둘 다 의미가 있는 게, 이거는 평행이동 겸 y축 방향의 확대 축소. 요거는 x축 방향의 확대 축소. 요거는 x축 방향의 확대 축소 겸 y축 방향의 평행이동. 요거는 y축 방향의 확대 축소. 아셨죠? 이해하셨죠? 자, 요게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의 개념의 전부. 끝이에요. 됐지? 끝. 오늘 한 2개 정도 더 추가할 건데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수어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뭔가 개념을 더 쌓으면 더 잘하겠지. 그런 게 없어. 개념이 이게 단데 뭘 여기서 다 더 쌓을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뭐 날림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저 띠 1을 풀려면 그냥 이게 다야.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 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단 문제 하나 샘플로 하나 먼저 풀어드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풀 시간 조금씩 드릴 건데요. 3번을 먼저 보세요. 그 앞에 1, 2번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3번만 제가 먼저 한번 어떤 느낌으로 지수로그 함수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좀 보여드리고,
뭐 교육청 문제인데 자 일단 요 정도가 주어져 있다. 요 정도 주어져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y좌표의 정수점, y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가 23개다. 이걸 만족하는 A의 A는 정수래. 이걸 찾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요. 자, 잘 봐봐.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내가 왜 써놨냐면 어떤 상황의 문제인지 일단 점검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서로 다른 지수 함수를 줬잖아. 그치? 얘네들이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되는데 일단 밑이 다르면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예,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 관계를 안 물어봤으면 그냥 무슨 문제냐? 개형 찾는 문제야. 그리고 얘는 지금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으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얘들아?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연속 판단. 아, 잘했어. 당연히 연속성 체크하시면 3 대입하면 8이고 3 대입하면 날라가서 8이니까 연속이지. 그치?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개형 판단이야. 자, 그냥 개형 바로 그릴게요. 이 3을 기준으로 왼쪽 함수는 그냥 내가 잘 아는 지수 함수 증가할 텐데 당연히 뭐가 있을 거냐면 점근선 x축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 오른쪽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감소하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분명히 감소하고 이만큼이 뭐야? 점근선이겠지. 그치? 이 점근선이 지금 뭔지 모르잖아. 그치? 이게 뭔지 모르니까 자, 만약에 저 점근선이 양수라면 요 정도로 감소하고 있을 거고 저 점근선이 만약에 음수라면 요 정도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겠지. 그러면 내가 어쨌든 정수점이 23개가 돼야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래프가 흰색이고 흰색이 자력으로 정수점을 몇 개 확보할 수 있냐면 8부터 1까지 해서 8개를 확보가 가능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15개를 채워주면 될 것 같아. 15개를 채워줘야 되니까 일단 죽었다 깨나도 요건 아니지.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X축 위쪽에서 정수점 몇 개를 확보하고 있냐면 야 8부터 시작해서 1까지 오는데 1부터 7까지 14개에다가 15, 16해서 16개를 확보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쵸? 그럼 밑에서 몇 개 확보하시면 돼요? 7개 남았죠. 그죠? 아셨죠? 그럼 7개 확보해야 되니까 무조건 뭐하고 만나야 되냐면 마이너스 7하고 만나야 돼. 그치? 마이너스 8하고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점근선이 마이너스 8일 필요는 없고 점근선이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될 테니까 식은 그냥 점근선 자체가 마이너스 8 이상 마이너스 7보다 작다. 요 정도씩 세워주시면 될 거고 누가 점근선이냐면 얘가 점근선인 거잖아. 그치?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점근선이니까 나는 그냥 문제를 다 지우고 얘가 마8에서 마7이다. 요 정도 풀어주시면 되고 식을 그냥 마이너스 처리해서 한 번만 정리하면 요 정도 정리될 것 같아. 여기 16이고 여기가 15고. 야, 그 다음에 얘들아 요거를 어떻게 풀어주는 게 좋을까? 자, 지금 힌트는 정수 A를 찾으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당연히 대입 잘하셨어. 당연히 이거 부등식 풀 수는 있지. 로그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부등식 풀고 있는 거 약간 오바야. 아셨죠? 그냥 A에다가 적당한 값 대입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5 정도가 딱 보이지? 그럼 딱 16 되니까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면 되겠다. 이 정도 느낌으로 풀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좀 잘 눈여겨보시고 4번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시간은 많이는 안 드리고 누군가 한 명이 풀 때까지.
야, 이름을 시읒티읒이라고 적어서 내가 네가 시읒티읒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욕인 줄 알았잖아 처음에. 아직 아무도. 큰 사람? 어? 풀었어? 네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다 푼 게 아니고 네가 풀었냐고. 풀었네? 성우 요새 잘해. 마음에 들어? 자, 한번 풀었으니까 가자. 고작 14번이야 얘들아. 근데 물론 요 시험지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리고 뭐 요 근래 나왔던 지수로그 함수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일단 생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집합 표현이 되게 어려운데,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나왔으니까 당연히 연속성 체크하시되 연속성을 체크할 수가 없네, 그치? 모르니까. 야 그러면 당연히 얘 정도는 그릴 수 있으니까 얘부터 그려서 시작해야지. 그럼 얘를 그려야 되는데 저 친구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y는 3x 이렇게 생겼는데 y의 부호 바뀐 거니까 밑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점근선이 8이니까 저런 것들 판단하는 거라고, 저 1번에 써 있는 것들. 자 그러니까 y는 8이 이렇게 있다고. y는 8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지수함수가. 자 그런데 마이너스 8이라는 경계에서 끊어놨는데 니네가 생각해봐. 마이너스 8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1승 아니지 3의 11승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작아서 8하고 별 차이가 없어. 7보다 확실하게 클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의 점근선에 붙어있는 곳에 마이너스 8이 이렇게 존재할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요쯤에 있으면 내가 문제 풀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좀 극단적으로 여기쯤에 마이너스 8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야 그래놓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오른쪽만 살린 거잖아, 그치? 야,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정의역을 제한한 상황에서의 치역. 치역 안에 정수가 두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런 모든 K가 이렇게 있다. 그치? 그러면 3하고 4에서 생각을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나와 있는 게 3, 4니까. 그치? 자, 그럼 3, 4니까 일단 K가 3이라는 건 X의 의미니까 잘 봐봐. 자, 요 정도의 3이 있다고 생각하면 3 대입하실 수 있잖아요. 3 대입하면 얼마야? 7이지. 지수함수 3 대입하면. 그러면 여기가 y는 7이잖아. 좀 그림이 이상하긴 하지만. 자, 그런 다음에 4 대입하면 얼마가 돼? 5잖아. 그런데 어쨌든 정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요 사이에 y는 6도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4일 때 등호가 빠져 있어. 그치? 그럼 어디서부터 좀 내가 생각을 해볼 거냐면 4 보다 살짝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먼저 해 보자. 여기서부터 하는 거지. K가 4 마이너스일 때 생각을 해 보자. 살짝 작을 때. 제한이 한 요 정도에서 걸려 있을 때.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왼쪽에서 흰색이 자력으로 치역을 누구와 누굴 가지고 있어 정수를. 6, 7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쨌든 치역은 반드시 6, 7이어야 돼. 4 마이너스일 땐 저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이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8, 이 주황색 선 오른쪽에서 지수함수가 이렇게 증가할 텐데 여기선 정수를 누구만 포함해야 돼요? 6, 7 말고 다른 걸 포함하면 안 되지. 이해하셨어요? 6, 7이 포함되는 건 괜찮지 얘들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지 당연히? 집합은 원소를 하나로 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니네가 생각해봐. 만약에 내가 점근선이 자 왼쪽 함수의 점근선이 5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자. 되니 안 되니? 절대 안 되죠. 무조건 뭐가 포함이 되니까 5가 포함이 되니까. 그럼 점근선은 일단 5보다 어때야 되겠어? 위에 있어야 되겠지? 5거나. 그치? 그럼 만약에 점근선을 내가 6으로 올려보자. 이렇게 올려보자 일단 대충. 이러면 봐봐. 4 마이너스일 때는 6, 7이 되거든요. 그치? 근데 누구일 때 안 돼 이제부터? 여기보다 왼쪽에 있는 이러한 K부터는 이런데 내가 그냥 알파 정도라고 잡아볼게. 그러니까 K가 한 알파 정도 됐을 때 흰색이 자력으로 치역을 7밖에 못 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왼쪽에서 치역 하나를 포함해 줘야 되는데 야 만약에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 놓으면 뭐가 포함이 안 돼? 6이 포함이 안 되지 치역 안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점근선이 6이어도 안 돼. 6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네. 그치? 그러면 5보단 크거나 갖고 6보단 작아야 되잖아, 점근선이. 그치? 요 사이에 점근선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B는 뭐야? 자연수고 얘가 점근선이잖아. 그럼 B는 뭐밖에 안 돼? 에? 5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럼 요거 확보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Y는 5가 점근선이 될 테니까 자,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내가 나의 쟁점은 얘가 올라가서 마이너스 8일 때 어디에서 함수값을 가지냐가 쟁점일 거고 하나씩 해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라면. 이렇게 된다면. 됐어? 자, 이렇게 된다면 될 것 같니? 안 될 것 같니? 응?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한 건데? 다 점검해봐. 자, 3일 때. K가 딱 3일 때. 흰색 자력으로 7 포함하잖아. 그치? 요 주황색이 6 포함해주잖아. 그럼 딱 두 개 포함해주잖아. 괜찮잖아. 요런 데 생각해봐. 요 알파 생각해봐. 흰색이 자력으로 7 포함하잖아. 주황색 6 포함해주잖아. 오히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치? 6을 포함을 못해. 6을 포함을 못 해주지.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결국 봐봐. F의 마이너스 8. 그러니까 지수함수. 이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5는 누구보단 크거나 같아야 될까? 마 6보단 크거나 같아야 돼. 왜 마 6이야? 6보다. 알겠지? 그럼 A 찾아야 되니까 내가 이쪽 제한을 찾아야 되잖아. 오른쪽 제한. 이걸 찾아야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어디까지 올릴 수 있나 생각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적어도 뭐는 안 될까? 이건 안 되지 않을까? 왜 안 되는 거야? 8을 포함해 버리잖아. 그럼 적어도 8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거 알았지? 제한이 있잖아. 그럼 여기가 8이잖아, 일단. 그러면 이게 8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제의 킥은 여기야.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의 킥은 여기라 그래서 나 지금 방금 여기 잘 봐.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안 돼, 일단. 7이 되면 안 돼. 7보다 작아야 돼. 7이 되면 안 돼. 7보다 커지면 안 돼. 왜 안 될까? 7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잘 봐봐. 얘들아, 잘 봐. 이렇게 놓고 내가 3부터 4까지 다 점검해 볼게. 3일 때 흰색 자력으로 7 포함하고 요 파란색이 7, 6 포함하니까 두 개 맞지? 여기서 바뀌지. 요 점, 요 점. 여기서 얘가 6을 포함하니까 그치?
근데 똑같이 여기 오른쪽에서 6, 7 포함하고 7 포함하니까 되지. 자 근데 4 보다 살짝 왼쪽 생각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흰색이 자력으로 6, 7 포함하고 여기서 7, 6 포함하니까 되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거 안 된다고 주장하잖아. 왜 안 될까? 그렇지. K 범위가 3 에서 4 사이여야 되고 이거 말고 다른 K가 존재하면 안 돼. 돼?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K가 몇일 때 돼? 마이너스 일단 눈에 보이는 거 K가 마이너스 8이어도 K가 마이너스 8이어도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치역에 6과 7이 들어가지. 다른 K가 또 생기지. 그쵸? 그래서 7이 되면 안 돼. 그런데 잘 봐. 이 문제가 그나마 정답률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야 이거를 내가 대충 풀어볼게. 풀어보면 2의 마이너스 8 플러스 A가 1 이상 2보다 작다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A는 0 이상 1, 2보다 작다가 되지. 자 그러면 A는 뭐냐? 응? 맞잖아 맞잖아. 8하고 9가 되지. 그럼 만약에 등호가 있었어. 대충 풀었어. 어떤 새끼가? 자 그러면 A는 8 또는 9가 되지. 근데 내가 아까 B를 확실히 찾아놨잖아. B가 5잖아. 근데 두 가지 값을 더한 값을 찾으라 그랬는데 요렇게 하면 13이고 요렇게 하면 14거든요. 보기에 뭐가 없어? 14가 없어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그나마 나온 거야. 알겠어? 평가원에서 봐준 거죠? 그럼 내신은 여러분을 봐드릴까요? 절대 안 봐주지. 보기에 14 껴넣지, 그치? 혹은 단답형이었으면 다 틀리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수능의 판도를 좀 바꿔놓은 문제인 게 잘 들어봐. 판도를 바꾼 문제들이 있어. 그러니까 유행을 시키는 문제들이 있어. 이것 때문에 뭐가 유행했냐면 봐봐. 결국 이 집합의 정확한 독해는 이거 말고 다른 K가 존재하면 안 된다니까. 니네가 뭐에만 집중하면 안 되냐면 요 범위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이거 말고 다른 K는 만족을 못한다를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 복태에서 하나 이런 거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나 싶어요. A는 1, 2뿐이다 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냐면 1, 2만 체크하면 문제를 못 푼다. 1, 2뿐이니까 다른 A는 만족하면 안 된다. 라는 요 조건 해석이 유행을 탔어. 아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여러분이 당연히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어느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7이 안 되는 이유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내신에는 좀 많이 이 문제는 좀 많이 날카로워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름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왜 트렌드라는 거 알겠지? 그냥 단지 니네한테 개형만 물어봤는데 개형만으로 이렇게 압도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진짜 얘들아 나 진짜 부탁할게. 그 미안한데 그 나랑 내신 했던 애들은 미안한데 뭐 그래도 한번 그냥 복습한다고 좀 들어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나 1년 동안 이제 다시는 이 얘기 안 할 거야. 절대 얘기 안 해. 이제 다시는 이제 나는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나 이거 한 번만 얘기할게. 음. 이거 한 번만 얘기하자. 이거 재밌는 거니까. fx가 x제곱일 때 t 플러스 2에서 fx의 최소값 gt를 구하여라. 한 번만 얘기할게. 알겠지? 요거는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뭐 기하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냥 수학 전반에 걸쳐서 뭐 당연히 고일 수학이니까 나오는 얘기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자 얘를 그냥 ft라고 놓은 다음에 f의 t 플러스 1을 요 옆에다가 그려놓고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찾는 거냐면 예컨대 여기에 t가 있다면 여기 ft 플러스 2고 저 위에 흰색하고 만나는 저기가 ft일 테니까 둘 중에 누가 더 작냐면 얘가 더 작아서 그치? 요렇게 긁히고 그치? 시호야. 그래도 우리가 첫 만남이 있었는데 시호야.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데? 그치? 왜 그러냐면 요렇게 t가 있으면 요거하고 요걸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모두 있으니까 얘보다 덜 평행 이동된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이 세 개를 놓고 비교하면 무조건 얘가 더 작고 그러면 요 사이에는 얘가 요 구간에서 가장 왼쪽으로 밀려 있는 함수가 될 테니까 고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자취가 요 밑에 최소의 자취가 찍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요렇게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다시 요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최소값 GT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뭐 첫날 예를 들었던 거 야 첫날 요거 요거 이제 또 자 요렇게 FT가 있다고 치자. 왼쪽에 요렇게 F의 T 플러스 2가 있다 치자. 저 지금 고1 수학 얘기예요. 자 여기서 최소값을 골라보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흰색 이게 뭔 색이야? 파란색 중에 더 작은 거 요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요 꼭지점에서는 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이동을 했을 테니까 직선.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얘가 최소값. 최대값은 더 큰 걸 선택하시면 되니까 파란색을 선택을 하시다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가 요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평행이동이 있었을 테니 연결해 주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치? 평행이동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겠지. 그치?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게 최대값. 요런 것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4차 함수 요 정도 주어져 있어. 이번에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의 최소값 gt를 생각해 볼게. 그냥 똑같아.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고 t가 여기쯤 있을 때 치면 누가 최소값이야? 저쪽을 보는 거야. 왼쪽. 그치? 그럼 얘 자체가 최소지? 그럼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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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그치? t가 여기쯤 왔어. 여기에 왔어. 그럼 누가 여기 왼쪽에 누가 최소? 얘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쭉 가겠지. 그치? 이번엔 이거의 fx의 최소값 ht. 어떻게 긁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오른쪽을 보는 거야. t가 만약에 여기 있어. 오른쪽에 최소값 누가? 여기지? 그러면 여긴 어떻게 오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오지. 이렇게 오지. 이렇게 오지. 그치? 여기쯤 왔어. 여기선 최소값 누구야? 얘지 얘. 그럼 위로 올라가지. 그치? 올라가지. 어디까지 올라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가지. 이제 여기서 직진. 이제 여기서 오른쪽 최소값 보는 거야. 보셨죠? 이게 누구? ACT. 어디서 띠리링 난 아닌디. 누구? 아셨죠? 5번을 해보세요. 네, 모르면 도태된다. 5번은 작수 21번. 정말 쉬운 문제야. 그냥 풀어야 돼.
맞지? 엥? 그렇게 생긴 것 같은데? 0, 6, 말, FT? 이거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지?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아니, 대충 봐, 그냥. 아이씨. 아니, 대충 봐, 그냥. 하나는 왼쪽으로. 얘가 이동된 애라고 치자. 그냥 이렇게 보자. 그러니까 지금 얘를 내가 뭐라고 볼 거냐면 오른쪽으로 ft-1 흰색을 f의 t 플러스 1.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더 큰 게 gt니까 더 위에 있는 애를 긁으시면 되고 긁어볼게. 요렇게 가서 내려갔다가 요렇게 생기겠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야, 이제 이 그림 복잡하잖아. 어차피 gt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알았냐면 그냥 개형은 어차피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어디에 모양이 달라지겠어, 얘들아? 여기에,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 쪽의 모양은 고정되어 있겠지만 여기에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더 가파르게. 그러니까 요 꺾이는 지점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이해하셔요? 자, 그런데 잘 봐봐. 얘는 GT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GT는 정의역이 제한이 돼 있는 함수야. 0에서부터잖아. 그치? 그러면 이 함수의 최소값의 아니지. 이거 최소지. 이 GT의 최소값의 후보는 어디하고 어디겠어? 여기나 저 시작점 0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최소값이 5가 되려면, 그치? 5가 되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 그럼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자, 이러면 최소값이, 그러니까 봐봐.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0 넣어 보시면 이쪽이 지금 어떤 색이냐면 흰 색깔이잖아. 흰색이 얘잖아. 그치? 흰색이 맞지? 그치? 그럼 흰색에다가 0 넣어 보시면 F1이잖아요. 그쵸? F1이 얼마예요? 5죠. 그러면 여기가 5죠. 그럼 이렇게 생기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타당해? 안 타당해? 타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안 타당해? 얘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안 타당하지. 그치? 최소값이 5가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어떻게 생겨야 돼? 요 꺾이는 요 지점이 딱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A의 최소값은 어떤 상황이겠어? 딱 요렇게 만나는 상황이겠지. 그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순간이 결국 언제냐면 흰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순간이잖아. 그럼 흰색과 노란색이 만나는 순간이니까 흰색, 노란색과 흰색이 만나는 순간에서 그때의 함수값이 5가 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얘는 몇 차 함수니? 2차고. 흰색은 로그 함수인데 니네가 이게 대수적인 연산이 될 리가 없지. 그럼 난 뭘 찾아야 되냐면 f가 2차 함수가 언제 5가 되는지 찾아주시면 되는데 원래 이 2차 함수는 언제 5가 되는 거야? x가 5일 때지. 그러면 이 t-1이 5일 때겠지. t가 몇일 때? 6일 때. 그러면 이게 로그 함수니까 f7이 5일 때가 답이겠지. 그럼 로그 함수에다 7 대입하시면 a 로그 4의 2가 5일 때. 따라서 a가 11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부등식 세울 필요 없이.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의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자, 얘는 근데 나는 첫날에는 그냥 요거 딱 풀었을 때 수능 문제 나왔을 때 뭐 이런 스킬은 안 썼어. 왜냐면 스킬까지 갈 필요가 없어. 사실 이 문제는 쉬워서. 그냥 어느 정도로 가시면 되냐면 그냥 그래프 그려놓고 이건 고1 문제잖아. 그냥 고1 때 하던 거고 그냥 요 정도 그래프 개형 잡아놓고 보일 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잖아. t-1이 여기 있고 t 플러스 1이 여기 있을 때 손가락 두 개 이렇게 움직이면서 관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 문제를 우리는 조금 더 이게 트렌드라고 부르기 민망한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이
이건 높았어요. 요거는 낮은 정답률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니고 자 6 번까지 풀고 좀 쉴 건데 자 6번 하기 전에 요 정도 감각은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자 절대값 fx-k 자 얘를 그리는 방법 별거 아니지만 만약에 fx가 요 정도 그려져 있다 치고 y는 k가 요 정도 그려져 있다 치자. 자 그럼 이 상황에서 fx-k라는 거는 여기서 k 빼고 여기서 k를 빼면 얘가 x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접어 올리면 되잖아. 그치? 근데 요렇게 해서 굳이 x축까지 여러분이 도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워낙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그리는 방법은 결국은 여기가 x축이라고 보지 말고 어쨌든 그냥 원래 y는 k였던 거잖아. 그치? y는 k였고 얘가 fx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접어 올린다고 보시면 되냐면 이 그래프는 y는 fx와 y는 k의 어디에서? 교점에서 뭐 한다? 그러니까 그 교점 자체를 x축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접어 올린다. 그 정도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안 그리시면 여러분 나중에 수트 가서 미분 가능성 요런 거에 미분 가능성 같은 거 논하기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F와 K와의 교점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6번 빨리 하고 쉬자. 6번. 그거는 23학년도 수능. 방금 전 건 24학년. 그건 23학년. 아, 너무 쉽지. 두 개의 함수 그려놓고 이 지수 함수, 이 로그 함수 그려놓고 자 왼쪽에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올라가잖아. 여기 구멍 뚫리고 여기 9. 오른쪽은 요쯤에 이 정도 잡아주면 로그 함수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런 다음에 이 함수의 fx의 명령어는 뭐냐면 동일하게 뒤에서 n을 빼놨으니까 y는 n과 두 함수의 교점에서 접어 올리자. 그런데 지금 n이 뭐냐면 자연수다. 자연수의 대원칙은 1부터 대입이다. 근데 이 문제에서 1부터 하고 있으면 약간 좀 감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1을 해보면 자 만약에 1이 여기 있다고 치면 요때 그래프 개형은 요만큼이 접어 올라갈 텐데 요 간격이 1이니까 요 간격 1까지 여기까지 해서 요렇게 접어 올라갈 거란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떤 t와 교점이 4개 생겨야 되는데 4개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런 다음에 2라고 생각해봐. 이번엔 만약에 2에서 접어 올린다고 생각해봐. 2에서 접어 올리면 요만큼만 접어 올라가잖아. 그치? 요만큼만 요렇게 접어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교점이 4개는 불가능. 그런데 3부터는 n이 3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 요 정도. 야, 요 정도 3 있다 쳐.
그러면 이번엔 얘가 이렇게 접어 올라가고 얘 이렇게 접어 올라가잖아. 그치? 그럼 교점수가 4 개인 순간 있기만 하면 되잖아. 있잖아. 그치? 그러면 3 부터 어디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어? 어디까지? 응? 8 까지지. 왜냐면 8 까지는 8 까지는 얘 접어 올라가고 얘 접어 올라가서 4 개인 순간이 있겠지만 9 부터는 어떠니? 9가 되면 다 올라가고 이렇게 다 올라가니까 교점수 최대 3 개겠지. 그치? 너무 쉽네. 그치? 답은 33개. 근데 물론 요게 이제 쉬운 이유는 뭐냐면 왜 쉬운 거냐면 요게 둘 다 n으로 통일이 돼 있기 때문에 쉬운 거고 만약에 학교 시험에 변형이 된다면 뭐 제가 이런 것도 본 적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면은 좀 지랄이야. 알겠지? 이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n이 1일 때부터 그냥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래프 그려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좀 쉬었다가 7번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7 번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합시다.